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개인적인 기록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랑 그 시누이 관계 때문에 힘드셨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자료들을 보면요. 정말 한 편의 짧은 드라마 대본 같더라고요. 신혼 초에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이 어떻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뭐랄까 충격적인 사건들을 거쳐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관계를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갔는지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갈등의 시작은 신혼집이었어요. 남편하고 시누이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체 접촉이 잦았다는 거죠. 네, 기록에 보면 무릎 베개는 기본이고 서로 볼을 부비거나 아내가 있는데도 시누이가 속옷 차림으로 있으면 남편이 엉덩이를 만지게 하고 그랬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한데요. 아내분은 당연히 좀 불쾌하고 어색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문제였죠. 아니, 가족끼리 왜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의 탓을 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신체 접촉이 과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느낀 감정을 예민함으로 딱 치부해버리면서 아예 소통을 막아버리는 패턴. 이게 시작된 거죠. 배우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좀 위험 신호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상황이 더 좀 노골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아내 앞에서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요? 아니 남편을요? 네. 아내가 당연히 뭐라고 하니까 아이 장난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다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좀 선을 넘은 느낌인데. 그렇죠. 특히 바로 뒤에 남편 핸드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를 보면 더 그렇죠. 신우이가 보낸 건데 자기야 잘 자 오늘 와줘서 고마워 하고 막 키스 이모티콘까지 이게 장난일까요? 자기 하라니.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그런 느낌인데요. 게다가 아내분이 우연히 듣게 된 대화도 있지 않았나요? 네, 이것도 참 충격적인데 신우이가 남편한테 내가 어릴 때부터 너 좋아했던 거 너도 알았잖아. 만약에 너 결혼 안 했으면 혹시 나랑 같이 살았을까? 이런 식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걸 아내분이 들으셨고 남편 반응은 어땠대요? 기록에는 남편이 그냥 당황하면서 어물쩍 넘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남편의 태도가 좀 애매하긴 하죠. 정말 몰라서 당황한 건지 아니면 시누이 마음을 알면서도 그냥 회피한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라도 남편이 아내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누이와의 관계에서 좀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덮으려는 듯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졌겠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 피하니까 불신만 쌓이는 거네요.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죠. 그 남편 핸드폰에요. 아, 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잠겨있던 폴더. 맞아요. 비밀번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분 생일이었다고. 네, 근데 그 폴더 안에 아내 사진은 딱 6장 있었고 시누이 사진만 그것도 셀카 사진이 100장이 넘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잠옷 차림 같은 아주 사적인 사진들까지요. 아니, 시누이 사진을 100장 넘게요. 그것도 비밀 폴더에? 이건 좀 단순한 가족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그냥 사진 몇 장 보관한 수준이 아니라 남편이 시누이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내분이 느꼈을 배신감은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상상하기 어렵네요, 정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태도는 여전했다고요? 네, 뭐랄까 결정타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터졌죠. 아, 기념이래요? 네, 남편이 아내한테는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시누이랑 단 둘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기념일 당일에요? 배우자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시누이가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남편이랑 같은 옷 맞춰 입고 찍은 사진이랑 같이요. 글 내용은 더 과관인데 결혼 기념일 축하해 누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이런 식으로요. 와, 이건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결혼기념일 축하를 왜 시누이가, 그것도 남편이랑 단둘이 여행 가서 아내가 따졌을 땐 뭐라고 했나요?
역시나 가족끼리 잠깐 바람 쐬고 온 거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족끼리 잠깐 다녀온 걸로 해명이 될 수 있는지, 남편의 현실 인식이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결국 아내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건 가정이 아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빠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결단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도 남편은 아니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하면서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문제를 외면하고 아내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그 태도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록들은 가족 간의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하게 건강한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내분의 문제 제기는 계속 예민함으로 치부됐고 결국 신뢰가 완전히 깨지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단순히 좀 특수한 한 개인의 불행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또 부부 사이의 신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될까요? 네. 친밀함과 부적절한 그 사이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특히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안에서는 더더욱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정상적인 가족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한 번쯤 곱집어 볼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